경력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현타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몇 달간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잘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국 대기업 면접을 본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탈락인데 제가 최종까지 간 면접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본 거는 몇 번 있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최종까지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 돼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조금 갑자기 또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몇 달간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잘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분야에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면접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영국에서 일해보는 경험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이력서를 쓸 때 그 비자 컨디션도 쓰고 얼마큼 남았는지 언제 익스파이어 하는지랑 써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자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외국인을 뽑고 싶지만 비자가 끝나, 뭐 1, 2년 후에 끝나, 그러면은 조금 망설여지겠죠,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 리크루터에도 좀 고민할 것 같아. 왜냐면은 좀 오래 일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일해줘 콘트랙트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데는 퍼머넌트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퍼머넌트 잡이었거든요. 그 롤이었거든요. 근데 지원을 했는데 하나 다를까? 비자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느냐. 저는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1년, 2년 남은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너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시스턴트 롤이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엔트리 레벨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원한 거는 영국의 좀 대기업 출판사예요. 근데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3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이 거의 90% 똑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자 컨디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경력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파트너 비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면접 기회라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상의를 해보고 면접 기회를 줄지 말지 결정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케이 괜찮네. 그럼 비자 컨디션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다렸더니 연락이 오는 거예요. 면접 볼 수 있게. 1차 면접 언제로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영국에서는 그 1차 면접을 거의 줌으로 화상 면접을 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1차를 위해서 가? 이거 좀 약간 그렇잖아요. 최종도 아닌 이상. 그래서 1차에서 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죠.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40분, 50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20가지 정도 물어본 것 같아. 나한테. 제 실무자 2분이랑 면접을 봤어요. 이 회사에 왜 지원했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좀 얘기를 해봐. 그 다음에 너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강점, 약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래? 만약에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일이 필요하다면은 너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 공부한 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합격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 어떻게 된 거야? 막 꿈이 이루어지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인터뷰는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2차 인터뷰는 프레젠테이션을 본다는 거예요.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을. 어시스턴트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되게 좀 전문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을 보자.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2차 프레젠테이션 그 면접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2주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2주 텀이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브로셔를 2가지에 대한 책을 주더라고요. 마케팅 타겟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팔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연습 진짜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1차에서 봤던 그 2분이랑 팀장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험, 영어 시험, 타이포 시험 뭐 이런 거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 뭐가 잘못됐는지 이 단어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30분 정도를 그 시험을 보고 그 HR팀에서 뭐 보는 게 있대요. 그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1주랑 2주를 기다렸다? 사실 저는 다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고 한 3주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이메일을 보내봤죠. 아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다.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뭐 경쟁자들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온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걸렸던 시간은 한 2,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하는 과정에 한 3개월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끝나고 약간 현타가 오니까 또 2개월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제 외국인 친구는 되게 학력도 좋고 전문직인데도 한 1년 정도가 걸렸대요. 구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네 열심히 찾아보는 걸로 다들 화이팅!